네, 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저희와 함께 참여해 보시죠.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저희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미국 주식 종목에 대해서 또 알아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베일에 가려진 그런 기업이죠. 사실 신비로움이 뭔가 신비감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이 되잖아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팔란티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저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정말 가장 은밀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실적도 공개된 적도 제대로 없고 심지어는 고객이 누군지도 잘 몰랐던 바로 그런 기업인데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26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스타트업 중 하나, 역사장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특히 이제 정부기관을 상대로 방대한 소위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딱 대표적인 것은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누구도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그 9.11 테러의 주동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영화나 이렇게 미드 좋아하시는 분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추적할 때 그런 게 있고 첩보 드라마 네트워크 액션.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항상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백악관 지하에 있는 벙커 같은 데서 대통령이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살해. 그럼 쫙 쏠 때 그런 위치를 찾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한 번도 자기네가 뭘 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한 번도 아직 없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 거군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비밀스럽지만 어쨌든 뭐 은밀하게 첩보 드라마 같은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을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페이팔 소개할 때 그리고 페이팔도 소개하고 테슬라 소개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팔 마피아라는 미국의 집단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페이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학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억만장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라든가 스티픈 코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단 창업을 한 건데요. 사실 보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화당이 당선하면 좋은 그런 쪽으로 많이 분류됐는데 왜냐하면 소위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중에서 흔치 않은 트럼프 지지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억만장자 돈을 또 이번에도 후원한 거로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보면 거의 절친같이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거가 되겠고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기업에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들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도 주가 더 올라갔죠 지금은. 이게 흥미로운데요. 또 한 명 이제 CEO를 하고 있는 알렉스 카프입니다. 알렉스 카프 사진만 보고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아주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기이하고 여러 가지 하고 이 사람은 운동에 엄청 매니아 같은 사람. 그래서 개성이 넘쳐 보이네요. 수영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 종일 80km 뛰고 뭐 수영하고 그런 거 트라이슬론이라거나 에슬론이라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로스쿨에 다녔었는데 그때 피터 티엘가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심리학을 하려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엮여갖고 넘어왔죠. 그래서 이때 창업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 바로 알렉스 카프고 지금까지도 CEO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리가 되겠고요. 2003년에 설립했는데 이제 보면 팔란티의 유래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에 나는 팔란티르라고 하는 세상의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소위 마법의 보석에서 유래한 말이. 이 영화 또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소위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것을 그냥 유리알 같이 볼 수 있다. 그런 모토를 갖고 만든 것이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 회사 이름을 따왔다고 하니까 또 신기하기도 한데요. 자, 이 회사가 비밀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최대 리스크는 어떤 걸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최대 리스크란 거는 단적으로 지금 탑3, 탑20에 있는 그 주요 고객들이 너무 매출의 비중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사업들을 정부 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 회사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CIA가 유일한 투자자이자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걸 투자할 때부터 돈을 댄 것도 CIA고 당연히 고객도 CIA였다라고 이야기되고요. 그 다음에 FBI나 NSA 같은 거 이제 영화 이런 걸 좋아하시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NSA 이런 것들이 주요 고객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에어버스라든가 크라이슬러 그리고 BP 등 민간 기업 등과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상반기에도 정부 관련 매출이 오히려 좀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 비중이 정부랑 유관단체, 그러니까 CIA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부 관련 매출이 56%, 민간 비중이 46%였고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올해도 마찬가지 이익이 난 적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꿈을 많이 꾸겠으나 아직까지는 이익이 난 적이 아직까지는 꿈만 꾸고 있는. 네. 근데 그걸 뭐라 그럴 게 없죠. 테슬라도 뭐 작년까지 이익 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건 팩트는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익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보고 투자를 선택하기가 네네. 좀 두려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펠런티어 솔루션은 소위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에도 막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항의 시에 진압하는데도 이 솔루션이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회사의 그런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고담이라든가 메트로폴리스, 파운드리 등 세 가지 솔루션이 들어가는데요. 고담이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고담이란 말을 상당히 이제 영화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신 분은 소위 고담 시테 갖고 나오는 영어로 네. 갓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약간 뭔가 은밀하고 이럴 때마다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뭔가 네트워크상에 감춰진 부정적 행위를 검색 및 탐지하고 적발하는 솔루션이죠. 자금 세탁 방지. 미국에서 머니 런더링이 엄청나게 심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사용되는 게 이제 바로 고담이 되겠고요. 파운더리는 이제 팔런티어의 상업 부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라든가 어떤 그 에너지 관련 회사 그런 데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트로폴리스는 시계열 분석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만 갖고 하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이것만 말로만 하면. 그래서 제가 딱 들어봤더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홈페이지에서 딱 하는 건데 쓰임새가 워낙 많습니다. 이게 뭐 사이버 보안에도 들어가고 이게 제조업에도 들어가고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법률 서비스에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되겠고 심지어는 자동차 분야에도 들어가고 이게 수많은 것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석하는 모든 것에 쓸 수 있는 거가 팔란티어죠. 네. 시작은 CIA였지만 CIA랑 국방부 NSA였지만 지금 민간으로 빠르게 미국 바깥으로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아주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회사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네. 뭐 데이터를 두고 상당히 도덕적인 방법으로 좀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인 예를 조금 더 들어주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이런 걸 합작 이게 한국말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회사 측에서 이거 다 제가 사이트에서 갖고 왔는데요. 펠란티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페라리라는 겁니다. 페라리요. 그래서 이거를 페라리 갖고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페라리가 항상 보면 F1에서 그 레이싱 하는 거 시합하는 네. 거에 정말 온갖 첨단 어떤 기술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첨단 수많은 데이터가 달아있는데 그걸 제일 빨리 분석해서 제일 퍼포먼스를 내고 그걸 제품에 개발하는데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장 최적화시키는데 바로 이 펠런티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도 쓰이고 있고 제품 개발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회사에서 계속 하는 자료를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여기 들어가면 직접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정독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이 한 15페이지인데 제가 10페이지까지 읽다가 포기했거든요. 네네. 너무 이제 엔지니어링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근데 하여튼 대단한 것을 이걸 보고 딱 느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을 모두 다 이용해서 기업에서 이제 사업성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 좋습니다. 정부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라는 것도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네. 팔란티어를 과연 그렇다면
좋게 봐도 될까요? 일단 실적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주당 손실은 93%가 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많이 커졌는데요. 매출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향후 기대감은 엄청 좋은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 44% 증가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 상위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정보기관이 주요 누군지 정확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CIA 같은 정보기관, 해외 정보기관도 당연히 고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존도가 작년에 68%에서 금년에는 61% 내려갔고 이걸 장기적으로 내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만 하더라도 미국 육군과 새로 계약을 했고요. 우주산업, 방위산업 업체들과 잇따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것은 영국 정부와도 코로나19, 코비드-19의 어떤 개발 이런 거 갖고도 이번에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쓰임새가 페라리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네, 고객사들이 뭐 육군, 영국 정부 만만치 않은 그런 네. 큰 고객들이 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보고 있을까요? 월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 안 나고 초기 회사들에서는 그 의견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적인가요? 예, 뭐 테슬라도 네. 마찬가지죠. 니오도 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매수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내리기도 했고요. 반면에 제퍼리스는 13달러에서 18달러 올렸고요. RBC도 15달러 올려놨는데 이런 목표 주가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어떤 이런 거를 짓고 확신을 갖고 좋아하신 분들은 전체 10종목, 20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 이런 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꿈을 꾸고 한번 사두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한 종목 한 종목 사기가 좀 겁나신 분들 대부분이면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ETF를 대안이 될 수 있는 ETF를 2개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캐시우드가 하고 있는 ARK 인베스트인데요. ARK 인베스트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세대 정말 초고속 성장이 되는 ETF를 모아하는 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ETF가 ARKW입니다. ARKW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주식이. 근데 네. 비중은 크진 않지만 0.5%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ARKW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좀 적어서 아쉬울 텐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ETF를 소개할 때마다 연말에 항상 관심 있는 ETF 상반기, 하반기 관심을 때 ETF 때 빼놓지 않은 것가 FPX거든요. 네. FPX는 신규 상장한 IPO 주식 중에서 정말 좋은 거를 2, 3년 동안 갖고 가는 건데요. 거기 보면 스냅도 들어있고 우버도 들어있고 페이팔, 도큐사인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에 이번에 펠런티어가 편입됐습니다. 펠런티어가 한 1%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FPX 같은 걸 통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ETF로 공략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대안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FPX와 ARKW를 통해서도 팔란티어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